토트넘의 북런던 더비 패배는 많은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고, 특히 아스널과의 0-2 패배는 팀 내에서 깊은 고민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드러난 문제점 중 하나는 솔랑케의 기용이었으며, 이로 인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솔랑케는 토트넘의 공격에서 중요한 역할을 기대받았으나 그의 경기력은 손흥민과 비교될 수 없는 수준임을 이번 경기가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손흥민이 보여주는 날카로운 움직임과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능력은 솔랑케가 절대 넘지 못할 산처럼 느껴집니다. 그가 이번 경기에서도 경기 흐름을 뒤바꿀 수 없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오히려 솔랑케의 기용이 공격의 효율성을 저하시켰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패배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우리는 경기를 지배했지만 또다시 세트피스에서 실점했다. 지난 시즌에도 같은 실수를 했고 매우 실망스럽다." 고 말하며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손흥민의 인터뷰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영국 현지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이 주장으로서의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으며 경기에서 팀을 제대로 이끌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아스널의 주전 선수가 여러 명 빠진 상황에서 득점을 하지 못한 점을 두고 실망을 표한 팬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경기를 지배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득점도 없었고 아스널을 상대로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다 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판이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국내 일부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경기력 부족의 희생양으로 몰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경기의 문제는 특정 선수의 리더십이나 득점 부진이 아니라 팀 전체적인 전술과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세트피스에서의 수비 실수가 결정적인 패배의 원인이었으며 이를 손흥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팀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우리는 100% 더 발전해야 하고 힘든 순간이지만 함께 뭉쳐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파이널 서드에 진입했지만 득점하지 못했고 선수들이 득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고 말하며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임상적인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은 손흥민이 주장으로서 팀의 성장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팀 성적이 그를 향한 비판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팀 내부적으로 리더십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현재 토트넘이 안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한 선수의 리더십만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닙니다. 토트넘이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놓친 결정적 기회는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특히 전반 14분경 벌어진 장면이 솔랑케와 손흥민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토트넘은 아스널을 높은 위치에서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메디슨이 라야 골키퍼의 패스 방향을 예측해 스타트를 끊었고 손흥민도 패스 경로를 읽으며 압박을 수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스널 수비진이 급하게 공을 뒤로 백패스했고 솔랑케에게 기회가 연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솔랑케는 슈팅으로 마무리하지 못해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 많은 팬들은 실망을 표하며 1천억짜리 공격수라면 당연히 넣어야 할 찬스 라고 격분했습니다. 클럽의 주전 원톱 스트라이커라면 이런 기회를 놓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팬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솔랑케의 결정력 부재는 팀의 공격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켰고 팬들 사이에서 그의 기용에 대한 불만이 더욱 커졌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두고 "이게 바로 손흥민과 솔랑케의 차이 라고 분석했습니다. 손흥민은 상황을 예측하고 빠르게 반응하며 상대 수비를 압박해 기회를 창출하는 데 있어 탁월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반면 솔랑케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서 임상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였고 마무리 능력에서 큰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를 두고 히샬리송 시즌1을 보는 것 같다 고 비유하며 솔랑케의 부진을 히샬리송과 연결짓기도 했습니다. 이번 토트넘과 아스널 경기에서 발생한 전반 14분 상황은 솔랑케의 결정적 실수가 명백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아스널의 빠른 패스를 예측해 다리를 뻗어 패스의 방향을 바꾸었고 이 공은 솔랑케에게 완벽한 찬스로 이어졌습니다. 골문 앞에서 홀로 서 있던 솔랑케는 노마크 상태였으며 당연히 슈팅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그러나 솔랑케는 이 황금 같은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공을 잡은 뒤 바로 슈팅을 시도하는 대신 한 번 더 터치했고 이 과정에서 아스널의 수비수 살리바가 빠르게 접근해 슈팅 각도를 완전히 차단하게 되었습니다. 팬들과 전문가들은 이 장면을 두고 큰 실망감을 표현하며 빅식스 클럽의 원톱 공격수라면 저런 기회는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솔랑케의 퍼스트 터치가 짧았고 공을 다루는 능력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는 분석도 뒤따랐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솔랑케가 첫 터치 이후 바로 슈팅을 시도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 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공이 발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풀스윙 슈팅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었고 결국 한 번 더 터치한 후 슈팅을 하려 했지만 그때는 이미 살리바가 각도를 차단해 더 이상의 공격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영국 매체들은 솔랑케의 이러한 플레이에 대한 비판을 거의 다루지 않고 오히려 손흥민이나 로메로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러한 보도 행태를 두고 잘못된 초점이라고 비판하며 이번 경기에서 진정한 문제는 솔랑케의 결정력 부족이라고 강조합니다. 솔랑케의 부진한 경기력과 이를 둘러싼 논란은 토트넘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솔랑케가 잉글랜드 국적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그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 영국 언론이 의도적으로 눈을 감고 오히려 손흥민과 로메로 같은 외국인 선수들에게 비난을 집중하는 것을 인종차별적인 보도 행태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솔랑케의 이번 시즌 활약이 히샬리송보다도 더 큰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의견도 존재합니다. 일각에서는 솔랑케가 토트넘에 합류한 지 불과 2경기밖에 되지 않았으며 아직 팀에 완전히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이들은 그에게 더 많은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며 과도한 비판이 섣부르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강한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1천억 원을 투자한 선수라면 즉각적인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입니다. 특히 솔랑케는 본머스 시절부터 첫 터치가 불안정해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는 경향이 있었고 이 단점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상대 수비수들에게 쉽게 막히는 공격수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닌 선수를 두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이번 논의에서 솔랑케에 대한 비판은 그의 경기력뿐만 아니라 토트넘의 전반적인 전술 운영까지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솔랑케가 빅식스 클럽을 상대로는 거의 골을 넣지 못하고 중하위권 팀을 상대할 때만 돋보이는 언더독 킬러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손흥민은 원톱 공격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득점력을 자랑하는 선수입니다. 손흥민은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서 무려 9시즌 동안 데뷔 시즌을 제외하고는 항상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해왔는데 이는 왼쪽 윙포워드로서 매우 이례적인 성과입니다. 그가 보여주는 부드러운 첫 터치와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슈팅 능력은 솔랑케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의견도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토트넘의 여름 이적 시장에서의 선수 보강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합니다. 손흥민을 원톱으로 세우고 그의 득점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좌우 윙어를 보강하거나 메디슨을 지원할 공격형 미드필더를 영입하는 것이 맞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솔랑케를 원톱으로 기용하고 오히려 손흥민이 솔랑케를 지원하도록 전술을 운영한 결과 팀은 초반 3경기에서 겨우 3점을 얻는 실망스러운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이 원톱으로 기용되면서 토트넘의 공격력이 다시 한번 폭발적인 모습을 보였던 사례가 바로 벌리전입니다. 4라운드에서 손흥민이 원톱으로 나서자마자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손흥민은 그 이후로 17골을 넣으며 토트넘의 무서운 상승세를 이끌었고 10경기에서 8승을 기록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단순한 윙어를 넘어 프리미어리그에서 새로운 유형의 스트라이커로 자리매김했음을 알린 순간이었습니다. 이 분석을 접한 축구팬들 사이에서는 현 상황과 유사점을 찾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1천억을 주고 영입한 솔랑케를 벤치로 내리고 손흥민을 다시 원톱으로 기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솔랑케의 첫 터치는 빅식스 팀을 상대할 수준이 아니라며 그를 계속 기용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는 강도 높은 비판도 나옵니다. 특히 손흥민이 벌리전에서 보여준 결정력과 비교할 때 솔랑케는 결정적 순간에서 찬스를 날리는 실수를 반복하며 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많은 팬들은 만약 그 중요한 순간에 솔랑케가 아닌 손흥민이 있었다면 경기를 확실히 마무리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러한 분석은 팬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손흥민이 더 많은 득점 기회를 만들어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풋볼 매거진은 이번 분석을 통해 토트넘의 현재 상황에 대해 팬들이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손흥민이 원톱으로 기용된 이후 토트넘이 보여준 상승세를 다시 떠올리며 솔랑케와 손흥민의 차이를 극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솔랑케는 1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이적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순간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플레이를 보였고 이로 인해 팀의 승점을 놓치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팬들은 솔랑케가 번번이 빅식스 클럽을 상대로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반면
손흥민은 원톱이 아님에도 프리미어리그에서 꾸준히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탁월한 경기력을 입증해왔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벌리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것은 그의 탁월한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상징적인 순간이었으며, 팬들은 이때와 지금의 상황을 비교하며 솔랑케를 벤치로 내리고 손흥민을 다시 원톱으로 기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결정력, 첫 터치의 부드러움, 그리고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움직임은 솔랑케와는 확연히 대조적입니다. 이런 차이는 경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결국 팬들은 솔랑케의 부진이 팀 전체에 미친 악영향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랑케가 골 찬스를 날렸던 장면에 대해 많은 팬들은 만약 그 자리에 손흥민이 있었다면 경기를 확실하게 마무리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들은 솔랑케가 결정적 찬스를 날리며 승부를 그르쳤고, 손흥민이 그 자리에서 활약했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축구에서 한 번의 실수가 승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솔랑케의 실수는 더욱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토트넘의 전술적 선택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팀의 공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지만, 팬들과 전문가들은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전술이 팀에게 더 큰 성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의견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원톱으로 다시 기용된다면 그의 득점력이 팀을 다시 정상 궤도로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